조선 왕실의 사랑과 비극, 가장 슬픈 로맨스 이야기. 조선 왕실의 사랑과 비극은 단순한 개인적인 로맨스 이상으로 정치적 음모와 권력의 싸움 속에서 피어오른 사랑이 결국 어떻게 좌절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지 보여줍니다. 왕과 왕비, 후궁들은 사랑을 이루기 전에 왕실의 정치적 의무와 권력 구조에 얽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종종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 숙종과 장희빈, 사랑, 권력, 그리고 비극의 삼각구도.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비극적인 로맨스 중 하나입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지만 그녀의 정치적 욕망과 이를 둘러싼 파벌 싸움은 결국 파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으로 처음에는 종사품 상궁으로 궁중에 들어갔으나 미모와 지혜로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사랑하여 후궁으로 삼고 그녀에게 많은 권력을 주었으며 마침내 그녀는 경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등장은 이미 궁중 내의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그녀의 욕심은 단순히 왕의 총애를 넘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망으로 발전했습니다. 장희빈은 경종을 낳은 후 중전인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중전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적들, 특히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파벌은 계속해서 장희빈을 견제하였고 숙종 역시 장희빈의 정치적 권력 욕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은 권력을 잃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장희빈은 복이 된 인현왕후를 저주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게 됩니다. 숙종은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죽음을 명령해야 했고 장희빈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정치적 음모가 얽혀 불행한 결말로 이어진 대표적인 왕실 로맨스입니다. 2. 정조와 위빈 성씨, 짧은 사랑과 깊은 상실. 정조는 조선의 개혁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개인적 삶에서도 비극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정조의 후궁이었던 위빈 성씨는 그에게 아들 문효세자를 낳아주었으나 그녀의 삶은 매우 짧고 슬펐습니다. 성씨는 원래 평민 출신으로 후궁이 된 후에도 정조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효세자를 낳았고 정조는 이 아들에게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문효세자는 밝고 지혜로웠으나 사세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정조와 성씨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특히 성씨는 큰 슬픔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성씨와 문효세자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문효세자를 위해 많은 기념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씨의 무덤도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잃고 나서 정조는 평생 슬픔을 안고 살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극은 정조의 인간적 고뇌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3. 인조와 인혈왕후, 비극적 운명의 부부. 인조와 인혈왕후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에서 비교적 평온해 보이지만 인혈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조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인혈왕후는 인조의 첫 번째 왕비로 성품이 단아하고 조용했으며 인조와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는 인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혈왕후의 죽음 이후 인조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한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인혈왕후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조는 이이첨 등의 북인 세력에 의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인혈왕후의 죽음은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조는 그녀의 죽음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그 뒤로는 마음의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비극적인 운명 속의 사랑.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사랑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얽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의 갈등과 정신적 불안정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아내로 남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나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영조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며 큰 슬픔에 잠겼고 그녀는 그 후 평생을 사도세자의 기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인 한중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으며 이는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5. 순종과 순정요 황후. 시대의 비극 속에서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과 순정요 황후의 이야기는 조선의 몰락과 함께한 비극적 사랑입니다. 순종은 1907년 아버지 고종의 퇴위 후 왕위에 올랐으나 이미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은 조선이 일제의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러한 무력함 속에서 순정요 황후와 함께 나라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조선 왕실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사람 간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적 상황에 휘말려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순정요 황후는 긴 세월을 고립된 생활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론으로 조선 왕실의 사랑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적 로맨스가 아닌 정치적 음모, 권력 다툼, 시대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종종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이러한 비극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왕실의 비극적 로맨스는 사랑과 권력, 그리고 운명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며 그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실 비밀, 권력 다툼의 흑막. 조선 왕조는 500년간 이어져 오며 외부의 침략과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남은 오랜 왕조입니다. 겉으로는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왕조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그 내부에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음모가 존재했습니다.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단순히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조선 사회와 정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력 다툼은 왕위를 둘러싼 음모와 정적 제거, 세력 다툼, 외척의 개입, 궁중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학파 간의 갈등 등 여러 측면에서 벌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을 깊이 들여다보면 왕권과 신권, 외척과 후궁, 그리고 학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왕실 내외에서 벌어진 다양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때로는 왕권을 위협하고 왕조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주요 권력 다툼을 더욱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1. 단종의 폐위와 계유정난, 왕좌를 둘러싼 암투.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권력 다툼 중 하나는 단종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단종은 조선 제6대 왕 문종의 아들로 아버지가 병약하여 일찍 사망하면서 겨우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외척과 권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권신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삼촌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의 보호자로서 왕권을 지키기보다는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제거하고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첫 번째 왕위 찬탈 사건으로 왕실 내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난 후 상왕으로 남겨졌으나 세조는 단종의 보기를 두려워해 결국 단종을 유배시킨 후 사사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자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연산군의 폭정과 폐위, 권력의 남용과 비극적 몰락.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군주로 꼽히는 연산군의 폭정은 권력 다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정치적 음모로 인해 폐위된 후 독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연산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그 상처를 복수의 명분으로 삼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수청하고 자신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하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며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결국 조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서 왕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려는 그의 의지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 내부에서는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중종반정을 통해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권력 남용이 왕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조선 정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3. 광해군과 임목대비의 대립, 왕위 계승과 정치적 숙청. 조선 중기,
광해군과 임목대비 사이의 권력 다툼은 왕실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었으며 임진왜란 시기 선조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후계 문제는 복잡했고 임목대비는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정치적 적으로 규정했고 결국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한 후 유폐시켰습니다. 광해군의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왕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과 임목대비와의 갈등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얼마나 복잡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고 조선 왕실은 다시 한번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임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은 왕위 계승 문제뿐만 아니라 왕실 내외의 정치적 세력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4. 숙종의 후궁 다툼,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유명한 권력 다툼 중 하나는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과 왕비였던 인현왕후 사이의 갈등입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으며 그의 치세 동안 조선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에서 벌어진 후궁 간의 갈등은 조선 왕실 내부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녀의 아들 경종이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숙종의 정실 부인이었으나 장희빈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폐위되고 유폐되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과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극심해졌고 숙종은 여러 차례 왕비와 후궁을 교체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고 장희빈은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후궁 간의 권력 다툼이 단순한 사적인 갈등을 넘어 정치적 세력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숙종 치세 동안 벌어진 후궁 간의 갈등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복잡한 권력 다툼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5. 정조와 노론 세력의 갈등, 개혁과 보수의 대립.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을 개혁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야심찬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었고 그 사건은 정조의 정치적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노론 세력을 견제하려 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하고 개혁적인 인재들을 중용했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론 세력과 끊임없이 갈등했으며 자신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론 세력은 여전히 조선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조의 개혁에 맞서면서 조선 후기 정치적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조선 왕실 내부에서 왕권과 신권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의 치세 동안 벌어진 정치적 갈등은 조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의 권력 다툼, 외척과 왕실의 충돌.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 사이의 권력 다툼은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가장 복잡한 정치적 갈등 중 하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을 맡아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의 정치적 스타일은 강압적이었고 왕실 내부에서도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명성왕후는 자신의 가문인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며 흥선대원군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통해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했으나 명성왕후는 외세와의 외교를 통해 조선을 현대화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정치적 노선은 충돌했고 결국 명성왕후는 흥선대원군을 정치적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왕후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 속에서 암살당했고 조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결국 조선의 몰락을 앞당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의 갈등은 조선 왕실이 겪은 마지막 권력 다툼 중 하나였으며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왕조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은 조선의 역사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음모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은 왕권과 신권, 외척과 내관,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들로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 투쟁의 희비극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과 성격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초계같이 여기는 고결한 선비들은 권력을 피하지 못해 안달인데 어찌 화를 입겠는가? 반대로 권력 쟁탈에 혈안이 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 권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성격을 바꿔 심지어 목숨까지 걸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이 쓰는 수많은 수단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독하다. 남북조 시대 남제의 제3대 황제 소소업은 몇 번이나 소란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494년 어렵게 목숨을 부진한 소란은 반란을 일으켜 소소업을 죽인 뒤에 그의 동생 소소문을 황제로 세웠다. 넉 달 후 그는 다시 소소문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소란은 남제를 세운 황제 소도성의 형의 아들로서 당시의 종법제도에 따르면 황제의 지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다. 게다가 2번이나 황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는 더욱 커졌다. 소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살인 방법도 아주 특이해서 매번 사람을 죽이기 전날 밤이면 반드시 향을 피워놓고 대성통곡하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걸렸는데 다음 날이면 도살은 어김없이 실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친왕 10명을 죽여놓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10명이 친왕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발하면서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친왕들의 편을 들었다. 그 다음에야 법을 담당하는 대신에게 역모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으니 그는 이렇게 연극을 벌이면서 얼마 동안 밀고 당기다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친왕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소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소복권이 16의 나이로 황제의 지위를 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일, 즉 소소업이 우유부단해서 소란을 죽이지 못했던 일의 교훈과 사람을 죽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담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사람 죽이는 것을 장난처럼 여겼으며 매번 황궁을 나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곤 했는데 임신부에게도 거리낌이 없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들이라도 일단 의심이 가면 당장 손을 썼는데 사전에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소복권이 집권하던 2년 사이에 병사들은 4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반란에서는 성내의 수비군조차 반란군에 합세하여 결국 소복권의 머리는 잘리고 말았다.